안녕하세요, 홍부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6시 25분 되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13도 정도 되고요. 선선해가지고 걷기 좋은 날씨. 낮 기온은 이제 마찬가지로 거의 여름 수준입니다. 한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해가 쨍쨍하죠. 구름이 별로 없는 날씨. 근데 좀 밤늦게는 또 뭐 비 소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밤늦게 그리고 새벽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낮 시간 동안은 계속 화창한 날씨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보시죠. 요즘 오면 확실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은 비교적 또 이렇게 아침 일찍 걷는 사람들이 좀 적은 날이긴 한데, 한 주의 또 가운데 좀 힘들잖아요. 뭔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꼭 뭐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니 뭐 그러니까 뭐 방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 그 다음에 뭐 장기간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주중에 하고 주말은 좀 다른 느낌이 안 드는가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수험생들도 그렇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수험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게 아마도 우리가 막 몸에 익혀온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때요. 사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진짜 너무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거의 뭐 하루 종일,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붙잡아 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은 잠깐 해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것도 사실 뭐 학원이나 다른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죠. 만약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사실 해방감을 갖긴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죠. 최소한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뭔가 딴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어진 일인데, 사실은 이 날 자신은 쉬는 날인 거는 맞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날은 좀 쉬는 날이다. 그러면 뭔가 쉰다는 개념이 뭡니까?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긴장을 풀 수 있다, 약간 릴렉스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 뭔가 더 다른 거를 이제 생각할 여유도 생기고요. 지금까지 못했던 거 하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막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그냥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좀 이런 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 근접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90%까지도 아니더라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정작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돼서도 그런 일들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 또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읽기 같은 거, 독서 같은 거 꼭 필요한 행동이죠. 독서라는 거는 책 읽기라는 건 말이죠.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해야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근하는 직장인들 잠깐의 짜투리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버스로 뭐 이동하는 학생들 잠깐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다든지, 물론 조금 이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책을 읽게 되면 약간 좀 시력에 이제 지장이 있을 수가 있죠. 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잘 좀 이제 감안을 해서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조금 흔들림이 덜하니까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이 날 때 그런 독서하는 생활. 왜냐하면 우리한테 너무 가까운 건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고요. 스마트폰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뉴스 기사들, 거기로부터 눈을 떼기가 힘든데, 사실은 좀 더 정제되어 있는 글쓰기의 대가들이 만든 그런 책들을 좀 찾아서 읽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은 교과서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교과서를 잘 읽는 거, 그런 습관, 뭐 수능 만점자들, 무슨 대학교 수석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 매번 하는 얘기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긴 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좀 그릇된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숨은 의미도 파악을 하면서, 특히 국어 교과서,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윤리 교과서, 이런 것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교과서 수준도 다른 이제 보편적인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된 그런 하나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본인 어떤 독서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더 많은 상황에 직면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난도를 말이죠. 그 어려운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죠. 거기에 이제 수많은 보전들, 그 석학들의 이제 그런 걸작들, 그런 게 이제 필요한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많이 했었는데요. 뭐 일촌 파도 타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에 말이죠. 한창 싸이월드가 인기 많을 때 우리는 관심사를 넓힐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내 주변에 친구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 미니 홈피를 클릭을 했었던 거죠. 또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블로그를 좀 했었는데요. 블로그도 당시에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기 마련이잖아요. 또는 궁금한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찾아봤더니 와, 이거 나보다 앞서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뭔가 이미 조사를 마쳤고 심지어는 설명을 해줄 준비도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찾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파도 타기, 관심 있는 분야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터넷상의 글들을 찾아보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파도 타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또 조금씩 다른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 일들을 해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직접적인 대면 접촉 없이 내가 궁금한 부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대략 2000년대 들어서는 21세기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자신의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요? 불현듯 아쉬움이 밀려드네요. 좀 더 내 분야에 대해서 더 깊게, 그리고 관련 있는 분야들을 좀 더 확장해서 같이 좀 섭렵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어떤 취미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데는 자신의 뭐 전문 분야, 자신의 본업에 해당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뭐 취미생활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요즘 같은 유튜브의 전성시대, 일명 나노 소사이어티라고 말하는 이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취향이 다각화되고, 그리고 그런 독특한 취향들이 이제 인정받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사실 우리는 21세기 초반에, 2000년대
초에 이미 그런 생활을 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와 진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현실에서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가다듬고 그 깊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게 본업일 수도 있지만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취미라는 게 사실 어떤 본업하고도 관련성이 크죠. 아, 나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막 일이 되는 거, 본업은 취미생활을 하지 않겠다, 취미를 본업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본업으로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내가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된다면, 돈을 번다는 거는 뭔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뭔가를 희생해야만 그런 어떤 금전적인 혜택, 보답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하여튼간 내가 좀 싫어하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뭔가 참아야 된다, 참고 해야 되는 그런 일에서 비로소 그런 경제적인 혜택이 올 것이다. 이거는 사실 지난 20세기에 뿌려놓은 그런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왜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서는 결국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 속에 사람은 마치 부속품처럼 거기에 끼워 맞춰 들어가지고 하나의 그 자리에서 말이죠, 좋든 싫든 그 역할만 막 그냥 주어진 역할, 회사가 강조하는 역할, 공장이 강조하는 역할, 그게 뭐가 되었든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모의 역할이겠죠, 또는 선배들, 딱 가만히 관찰해보니 자기가 싫어하는 일들, 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네,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또 그 다음 세대들도 관찰을 많이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사고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경제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직업이 내 취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을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결국 취미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취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취미라는 게 그렇게 막 대단한 취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정말로 막 특이한 독특한 걸 해야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도 그래도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보다
내가 더 그 관심과 열정이 높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예, 운동이 취미인 경우 그거 바람직한 케이스죠. 예. 매일매일 운동에 빠져서 산다. 물론 그게 너무 과도해가지고 막 운동 중독 뭐 그런 증상까지 이어지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나한테는 주어진 일이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 몸을 이렇게 단련을 한다면 또 그것만한 취미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또 못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바로 취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열정이 있어야 하는 일. 저는 취미의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취미생활. 만약에 그게 자신의 본업으로 이어지면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게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업이 되면 결국은 그 고정관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일이 안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싫어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버티고 그렇게 막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거는 당연히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될 거야, 그런 인생이 참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러면은 자신의 이제 그런 인생을 판단을 할 때 정말로 이제 자기가 자주 겪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어떤 생활에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좀 제쳐두고, 이거는 내가 싫어할 수도 또 무관심할 수도 좀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만 하고 계속해서 살아나가겠다는 건가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한번 해보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요즘에 이제 손흥민 선수 EP에 대해서 득점왕까지 차지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스포츠 선수 중에서 정말 잘 나간다, 정말 최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과연 이 선수가 축구가 재미가 없을까요? 아니면 축구라서 그런 거라고요? 축구는 예외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도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축구가 제일 좋다. 축구를 내가 직업으로서 하고 있지만 축구 하는 게 즐겁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빠져들 수 있고, 남들보다 더한 열정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뭐 스포츠 선수라서 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그거를 변명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진짜 그럴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져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거. 아,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살더라. 아, 이거 너무 싫어. 아, 난 싫은데도 그 싫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고 있구나. 얼른 퇴근하고 싶네. 출근하면서 퇴근을 꿈꾸는. 만약에 그 하고 있는 일이 말이죠, 어떤 분야가 됐든지 자신의 관심이 있는 분야고 그 관심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으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게 맞을까요? 귀하고 천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열정이 없는 일을 하면 그게 천한 일이 되는 거고요, 자신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런 고정관념, 편견, 이거를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한국 사회 자체에 이제 그런 팽배해 있는 그런 저변의 그 문화들, 막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거꾸로 스스로도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에 얽매이는 거, 편견에 사로잡히고 체면을 중시하고 막 거칠게 신경을 쓰면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거, 그냥 주어진 것만 답습을 하고요,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조금 나올 준비를 해야죠, 이제는. 그냥 단순히 20세기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의 어떤 조직 안에 그냥 부속품 역할만 이렇게 시키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자신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정말 거기에 그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그 수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즐거움, 열정,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본업으로 만드는 그런 시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날이 또 좀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이런 거리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동물들, 이제 동물들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있는데
좀 치워지지 않은 모습들이 한 번씩 좀 보입니다. 이게 좀 확률적으로 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이제 이런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의 산책,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온 이 거리의 이 현장에서 조금 더 이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잘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또 오늘 권능 풍부 아침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6분이네요.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